이번 시간에는 능력 개발은 미래 삶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기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 개발, 모든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능력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기회도 올 뿐더러 또 그 주어진 어떤 기회에서 역할을 최적화시켜서 성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과는 우리가 취업을 해서 조직에서 또는 기업에서 기여해 주는 성과도 중요시되고, 그런 안에 또 역할 과정이 자기 삶의 미래 비전을, 행복감을 또 만족감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연계된다 그러면 너무 좋죠.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관점으로, 제가 원래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금속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한 8년 동안 엔지니어로서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직업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어떤 기본 역할, 회사 필요한 능력과 제가 지금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실행하는 목표 지향적인 역할, 그 이제 경영학 공부, 실리적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람이,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 관련됐던 직업이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실리적 효과가 일치되는 부분의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회사 기술적인 어떤 관점에 자료도 봐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고 능력도 항상 싣게 되고, 또 내가 관심 있는 내 삶의 개인적인 목표에 의해서 공부를 진행하는 경영 분야에도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 너무 이제 괴리감이 너무 심하니까, 비슷한 분야 같으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너무 정반대적인 어떤 역할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물론 피로감도 많이 쌓일 뿐더러 동일한 분야의 어떤 역할을 지향하는 것이 너무 부리웠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계속 학부 과정을 이제 금속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어떤 시점부터 계속 엔지니어 중심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경력 어떤 내용을 떨쳐버리고 신입사원으로 30대 중반의 신입사원 경영관리 부분, 근데 타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20대 후반부터 쌓아난 관리했던 어떤 그 경력이 너무 또 소중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한 7, 8년 동안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9년 차에 특정 기업에 모집 공고를 보고, 저 경력이 있는 어떤 기업입니다. 모집 공고를 보고 생산 기술 부분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배치를 경영기획실에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 시점부터는 저가 삶의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경영 분야에서 역할을 실행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어떤 과정에 이제 대학원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도 대학원 과정에 또 공부도 동일한 분야, 내가 하는 역할과 동일한 분야에 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신나하고 역할도 만족감도 낮고 성취도도 이제 높게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어떤 이런 과정들,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이라는 분야하고 자기 삶의 패턴이 저와 같이 한 7, 8년 동안 전혀 다른 반대적인 어떤 분야에서 목표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그 위에 동일한 분야니까 회사 역할이 내 공부하는 뒷받침이 되고, 공부했던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 회사에서 또 어떤 실행하는 패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도 더 뛰어나고 집중력도 높고 또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방향을 저와 같이 정반대적인 관점으로 지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된 어떤 분야에서 지향하든지, 어쨌든 기업에서 했던 역할과 삶의 어떤 목표는 일치될 수도 있고 이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치되는 부분이 훨씬 더 자기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만족도가 높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엔지니어 생활할 때 불만을 하고 경영학 관련해 또 공부하는 그 부분만 만족도를 추구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주어진 어떤 역할에 항상 최선했던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만족을 했다. 만족을 하는데 다만 시간적으로 이제 이원화시키니까 집중시키면 더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동일한 분야가 되면 학습적인 어떤 효과도 그렇고 역할적인 어떤 효과도 높게 나타나지 않느냐. 바람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이 한 4, 5년 동안 그런 바람을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제 이미 경력관리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도 이제 그 기업에 지원했던 분야별로 생산기술 분야에 경력직으로 채용이 된 것 같으면 또 이제 영원히 다른 분야에서 이제 역할을 했겠죠. 그거는 이제 경영기획에서 역할을, 이제 경영기획 이제 역할은 이제 처음이죠. 처음이 되더라도 이제 생산 어떤 시스템이 생산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나머지 관리 부분은 또 학습을 통해서 지금 역량을 관리하는 과정이니까 아주 성과지향적인 어떤 역할을 처음으로 맡는 경영기획실 업무가 되더라도 아주 성과지향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자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직업의 어떤 패턴과 삶의 어떤 목표는 어떻게 일치시킬 건가, 그 관점, 그 방향부터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60년, 70년, 물론 이제 수명은 100세 인생이다. 인간의 최고 수명은 120세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 그래 하더라도 적어도 한 70세 후반, 80세 넘어가면 경제적인 활동은 상당히 많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90세까지 사회적인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도 보편적인 관점에서 정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70세 이상은 연장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긴 기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진 20년, 26, 7년은 정말 기초 어떤 역량 개발하는데 다 투입하지 않습니까? 학교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20대 후반, 또 일부는 20대 초반, 또 일부는 또 30대 초반에 이제 사회 진출해서 70년. 긴 기간 아니거든요.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10대 후반부터 자기 어떤 목표 방향들이 명확하게 이제 설정해서 그 방향에 맞는 진로 분야를 또 진로 분야에 맞는 역량을 물론 이제 학교에서 전공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분야도 그 전공과 관련됐던 분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됐던 삶의 목표 물론 목표에 의해서 전공을 선택됐기 때문에 그런 일치가 되죠. 역할과 삶의 어떤 목표가 일치될 거다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성취도가 높은 만족도가 높은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는 보상은 따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할당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얼마만큼 지속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산업 환경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속도만큼 자기 역량 관리도 다양한 융복합시키면서 이제 관리하게 되면 그런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어떤 기회를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어떤 기회는 확립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산업 환경에 따라서 역량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음지가 있고 양지가 계속 이제 교차되듯이 특정 어떤 패턴에서는 자기 역량을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요구하는데 다음 패턴에서는 역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역량에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외면되죠. 그다음 또 일정한 패턴이 된가 하면 또 이제 자기 또 패턴에 일치되는 준비된 역량에 연계되는 그런 또 산업이 또 발전해 가면 또 그 어떤 시점에서 역할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길면 40년, 짧으면 30, 한 6, 7년 사회적인 또 역할을 하는 기간에 15년 양지고 15년 음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량 관리는 지속적으로 삶의 목표와 일치시켜서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성취감을 만족적인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그 사회적인 역할은 자기 삶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 했던 업무 성과 관리 어떤 역할 동시에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20대 적응기에는 삶의 어떤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30대가 되면 자기 목표 방향에 대한 역량이 전문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급 관리자 과정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이 가장 계층쯤 되겠죠. 가장 계층이 될 때, 그럼 입사해서 한 7, 8년, 빠르면 5, 6년, 늦으면 7, 8년 단계에서 자기 분야 역량이 전문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라는 관점은 30대 중반에 이미 전문가라는 칭호가 자기 이미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40대에 아주 다양한 리더자로서,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30대의 전문화가 되지 못하면 실무자로서, 지원자로서,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산업 환경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차별화된, 차별화 아니고 차이가 있는 이완된 어떤 그런 어떤 형태에서 쉽게 적응해가지 못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30대 중반에 전문 역량을 확립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40대의 리더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50대가 되지만 그동안 했던 역량을 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한 어떤 패러다임, 뭐 주서 활동이라든지 사례 내용을 토대로 살아온 어떤 역량 있던 사례 내용을 토대로 후배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어떤 전달해 준다든지, 다양한 어떤 관점으로 역할을 실행해 갈 수 있다. 그랬던 체계로 역량 관리를 해 가야 된다. 인생의 어떤 모델을, 살아가는 모델을. 근데 그러면 계획이 수립된다고 되느냐?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전 실현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물론 이제 그 욕심이 가면 안 되겠죠. 인간은 하나의 어떤 추구된 어떤 목표가 성취되면 3개월 있으면 또 다른 목표가 요구되거든요.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적으로 새로운 욕구 충족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행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기본 욕구 충족되는데 또 다른 욕구 생긴다니까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어떤 충족 어떤 시점이 지연되고 이러면 이제 불행한 감을 느끼죠. 그러나 현실적인 어떤 관점에서 역량 중심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그 역량에 맞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 뭐 보상이든 사회적인 어떤 권한과 책임 행사든 그렇게 하게 되면 역량은 다다익선적인 형태에서 하나 플러스 둘 플러스 셋 플러스 넷 그렇지만 역량이 향상되지만 만족, 충족,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경우에 10억만 있으면 참 좋겠다. 10억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럼 목표가 50억이 됩니다. 10억이 충족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50억의 목표로 확장이 돼버리니까 또 불만이 되니까 또 불행감을 느끼는 겁니다. 또 50억 같으면 또 100억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다음에 뭐 200억이다 300억이다 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10가지를 알고 있다. 그다음에 13가지를 알았다. 10가지보다 13가지, 3가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터득했으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충족감이 충만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다 또 30개를 알고 있다. 그럼 10개 아는 것보다 3배나 많이 알고 있는데 10억보다 30억이다. 3배나 많더라도 50억보다 적고 100억보다 적으니까 그거는 불행감을 느끼는데 어떤 역량이라는 어떤 조건은 플러스 다다익선적으로 하나보다 둘보다 셋 더 많은 역량이 확보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이제 전문화 과정이죠. 물론 지식의 맥시멈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파생돼 나오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렇던 능력이 전문화되어 가는 그 자체에서는 큰 어떤 행복감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뭐 가치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불행하는 어떤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만족하는 관점으로 인식하는 게 더 낫죠. 조금 이제 이율배반적인 어떤 관점이 되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국가 간 게임일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을 응원해야 되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건 누구든지 기본적인 본능이죠. 그런데 나머지 이제 어떤 스포츠 어떤 게임이다. 그거는 제가 응원하는 팀은, 지지하는 팀은 그 게임에서 이기는 팀을 지원합니다. 왜? 특정 영어권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데 패배한다 이거죠. 짜증나죠. 왜 게임을 보면서 짜증냅니까? 제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기 위해서 게임을 보는데, 중계를 보는데, 또 물론 뭐 직접 게임 현장에 참여한 적은 거진 없다시피 합니다만도, 그럼 차라리 그 스포츠 경기를 안 보면 되죠. 보는 한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이기는 팀, 이번에는 A팀, 다음에는 또 B팀, B팀이면 B팀 응원하는 겁니다. 왜? 만족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스포츠 경기를 보고, 그러면 이기는 팀이 응원해야 내가 만족감을 더 늦게 많이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야, 어떻게 뭐, 줏대도 없느냐. 특정 팀을 응원해야 되지. 왜 그럴 필요 있냐. 내가 즐기기 위해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거고, 보면 내가 이기는 팀을 봐야 내가 즐겁지. 저는 팀 막 안타까워 하면서 그렇게 어떤 인생을 안타까워하면서 낭비할 그런 개인성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능력 관리라고 능력이 항상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되는 형태로 누적되는 어떤 개념, 이제 영양 전문화죠. 전문화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생활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만족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의 또 생각하고 조금 이질적인 어떤 감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능력을 관리해야 되냐? 결국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역할, 내가 역할에 필요한 직무의 어떤 패턴을 알아야 됐다. 직무. 내가 역할하고자 하는 부분, 내 삶이 되든 조직의 어떤 역할이 되든 그 패턴을 알아야 된다. 업무 어떤 종류나 가치는 어떤 레벨, 어떤 중요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상 문제, 시험이 잘 올 수 있는 문제, 그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왜 점수를 잘 받는다는 목적이다. 그러면 예상 문제 중심으로. 그렇지 않는 내용은 좀 이제 평소에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는 예상 문제 중심으로. 그게 이제 지금 그 어떤 시험 문제에 학습해야 될 가치가 높다. 그 내용을 알아야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또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해서 또 실무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내가 취업 이후에 사회 졸업한 이후에 활용하기 위한 또 지식은 지식대로 다시 이제 다른 어떤 차원의 관점에, 물론 거기 일치가 되면 더 좋고, 일치가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어떤 관점의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학점도 높고, 왜 학교에서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또 나머지 이제 기간에는 시험 기간 외에는 사회에서 활용도가 높은 응용력이 뛰어난 그런 어떤 내용을 또 학습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졸업한 이후에 높은 학점에서 아주 이제 실행력이 뛰어난, 간혹 학점은 높은데 업무 역할은 정말 적응이 잘 못하는,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은 보편적인데 아주 실행력이 뛰어난 어떤 그런 인적 자원도 있고 실험 자원도 있고, 그건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도 경험하고 다른 기업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연구하면서 현황들을, 그런 또 패턴들을 분류, 조정, 평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점도 높고 역할도 잘하고, 물론 이제 학점이 낮으면 너무 이제 기준 학점 이하 되면 그럼 입사도 불가능하니까 뭐 실행 능력이 뛰어난지 안 되는지 그건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만도 그런 유형. 그래서 어쨌든 직무의 어떤 종류와 업무의 어떤 중요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에서 추구하는 어떤 성과 단위, 어떤 수행의 어떤 역할, 방법, 요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역할에 최적화된 능력 개발을 해야 된다.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조직에, 여러분들 입사를 하게 되면 한 조직에 배속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큰 과제 중심으로 한 6개, 7개, 그 과제 하나에 세부인 업무가 4개, 5개 이래 분화됩니다. 물론 한두 개로 구분되는, 세분화되는 어떤 형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식사다. 그러면 점심 식사다, 아침 식사다. 그 한마디로 다 표현이 다 되는 겁니다. 뭐 밥을 먹든 국을 먹든 어떤 뭐 여러 어떤 반찬을 먹든, 그러나 또 이제 그 내용을 밥, 뭐 국, 찌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점심이다, 아침이다. 이 한마디로서 한 개념으로 표현되는 게 큰 과제적인 성격이고, 그게 이제 6, 7개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또 뭐 밥이다, 국이다, 찌개다, 그 다음에 수저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또 구성 요건들 세분화되는 내용,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직무에 4개, 5개 또는 이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한 15개에서 부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15개에서 한 23개, 4개 이래 구성되진다. 그 업무 하나하나마다 요구되는 능력, 물론 이제 비슷한 업무, 채용 관리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육성이다. 그 업무에 어떤 연관성은 45%만큼 연관성이 있습니다. 채용했던 인력, 채용하는 관점, 능력, 우리 어떤 각 분야별로 어떤 포지션, 그 다음에 어떤 적응력, 그 다음에 인적 어떤 자원 모델, 이 관점에서 상대를,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그럼 이제 입사됐던 신입사원들은, 채용했던 인력들은 인적 자원이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경력 개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단계별로 이제 능력과 지식을 학습시켜주고, 물론 이제 팀 학습도 있고, 연수 학습도 있고, 여러 또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또 과정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육성해 가면서 현재 충족하고 있다. 입사 이전에 충족하고 있다. 그 능력 한 2년 활용하면 고가 돼버립니다. 계속 육성, 발전 시키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45%는 동일한 업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0%, 한 50, 한 4, 5%는 이제 이직적인 업무다. 어느 부분, 채용이라는 부분하고 인적 자원 육성 관리라는 어떤 부분하고, 그래서 어떤 직무 종류별로 보통 한 팀에서 업무 간에 한 3가지, 4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세부 업무는 다 큰 과제 중심으로는 2개 정도, 2개를 전담 관리하게 되고, 3개 정도는 지원하는 업무, 공동 협력하는 업무, 그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그럼 세부 업무다. 큰 업무 과제다. 그러면 아까 점심이다. 또 아침 식사다. 그렇게 이제 크게 그로벌하게 표현하는 거고, 세부 업무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반찬 또 유행이나 식사나 또 패턴이나 뭐 이 내용, 이제 세부 이제 직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직무 안에 3개, 4개가 이제 세부 직무로 구분하니까 7, 8개 정도 세부 업무. 그 업무마다 요구되는 또 요건 다른데 서로 공유되는 지식과 경험, 어떤 숙련도, 이 부분이 적어도 한 60% 정도는 공유된다. 뭐 그렇게.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어떤 지식, 어떤 경험, 능력을 이제 학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방법. 지식은 알더라도 방법을 우리가 이제 딱 어떤 매너 시험장에서 코스별로 어떤 주행, 면허증을 받았는데 장거리 운행 못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적응이 되면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차량을 이제 친척으로부터 대여받았습니다. 뭐 정여받은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운전 면허증만 있고 도로변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무 어떤 뭐 신호도 봐야 되고 차가 간격적인 감각, 다른 차에 또 운행했던 습관도 인지를 해야 되고 여러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장거리 적어도 한 400km 이상 장거리 운행을 했습니다. 왜? 자기 집에 그 차량 가지고 이제 방문하러 가는 겁니다. 순조롭게 운행됐겠습니까? 한 150km 정도 이동한 거리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다른 차하고 추돌을 한 건 아닙니다. 전복이 됐습니다. 이제 속도가 한 7, 80km 이제 이동 속도에서 도로변에서 이제 뭐 극커브 또 핸들 어떤 조작 미숙 뭐 이런 형태로 전복이 됐기 때문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만도 그런 형태. 결국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다. 요즘이야 잘하겠죠. 이제 숙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갖췄더라도 이 운영 프로세서적인 방법적인 어떤 테크닉을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잘 알더라도 실행력은 어떤 경험에 준해서 실행되는 거지, 그런 경험이 누적되지 않으면 그런 이론, 논리적인 어떤 방법론 실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성에 대해서 능력을 보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어떻게 기본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자기 지향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가 실행돼야 된다. 이 부분이 충족 조건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동기 활성화,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거, 또 정서적으로 그 어떤 역할에 맞는 태도와 같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작심삼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첫날은 좀 집중하다가 다음 날은 허지부지, 그 다음 날은 소멸.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이만큼 진도가 나왔을 텐데 이만큼 트레이닝 됐을 건데 지금 답보 상태구나. 다시 열심히 해야지. 또 이틀, 3일. 그런데 전 작심삼일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무런 개념 없는 것보다는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매일 똑같은 초바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개념으로 마음을 되새기면 지속됩니다. 한번 마음을 일으켰다가 2, 3일 경과하면 소멸시켜버리니까 작심삼일이 문제가 되는데 매일 그 마음을 일으키면, 유발시키면 행동하지 않습니까? 유발시키고 나서 귀찮다. 그건 뭐 아무 의미도 없죠.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정서적인 가치 개념을 확립돼야 된다. 동기하겠다는 의욕, 방향.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속할 수 있는, 소멸되려면 하면 다시 부각시키고, 소멸되려면 부각시키고, 불씨도 꺼져가면 불쏘시개를 해서 살리고, 그러면 불쏘시개.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예를 들어서 1리터에 어떤 호롱불에 불을 켜두겠다. 여러분도 호롱불 우리 고전 어떤 생활용품이니까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름에 심지를 달아가지고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근데 1리터다. 이 불을 지속시키려고 하면 계속 기름을 보충해주면 1년이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리터에 불을 켜두고 기름을 보충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리터 기름 같으면 한 15일에서 20일은 불이 켜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름이 다 고갈되어버리면 불도 소멸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한 해 또 동기가 유발되면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이제 정서적인 관점, 심리적인 관점, 그 다음에 행동적인 태도로서 이런 또 가치 개념 방향이 설정되는데 역할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조직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가? 왜? 특정 분야 직무다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이 제시가 되는데 이는 이제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다, 의지력이다. 자존감, 갱년기획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의지력 이는 어떤 성과 관리에 필요한 어떤 역할이고 안정성, 노무 관리나 어떤 복리 후생 부분이나 회계 어떤 부분이나 총무 어떤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포용력, 영업이라든지 총무 불행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충족성도 마찬가지고 조화력, 어떤 균형 있는 역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만일 갱년기획팀이다. 자존감. 그 다음에 그 하나 또 이제 조화력 요거는 갱년기획적인 측면에서 영업에, 재무에, 회계에, 그 다음에 구매에, 인적 자원 관리에 이런 부분에 맞는 전략 모델, 중장기 발전의 전략 이런 걸 이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 기업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롭게 이제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갱년기획에는 요 두 가지밖에 해당 안 됩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은 나머지 이제 부분에 해당되고 그럼 자존감, 조화력만 있으면 기획이 되느냐? 탐색력도 필요하고 추진도 필요하고 분석력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한데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특정 어떤 분야 물론 이제 이 내용이 총무다, 그다음에 노무관리다, 복리후생이다, 자재관리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전체적인 어떤 관점이 자존감은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또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분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럼 개별 내용은 어디냐? 아마 다른 이제 조직별로 관리해야 될 때 역량 개발에 필요한 어떤 업무 어떤 역할 범위 또 조직별로 업무한테 역할 내용 그 이제 효산 인력 개발은 우선 인력 개발이 아니라 직무 능력 개발, 역량 개발 관련된 어떤 조직별로 아마 21개 조직에 대해서 유튜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분야별로 갖추어야 될 어떤 요건들은 그 과정에서 이제 학습하시기 바라고, 그걸 토대로 학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계별로. 결국 이제 제일 먼저 업무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성을 갖추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실행하는 어떤 요건들,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적인 어떤 개념이 확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어떤 패턴이고, 역할하는 어떤 역할의 어떤 자세, 체제가 어떤 자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성, 이렇듯 역할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역할을 할 거냐. 우리가 운행하는데 강릉 가겠다, 부산 가겠다, 인천 가겠다, 광주 가겠다는 목표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어디 운행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뭐 뱅글뱅글 돌던 이쪽 갔다가 이쪽, 뭐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목표 방향, 이런 요건을 갖추고 목표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방향은 어떻게, 전문화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문화를 추구하는 걸 기본 단계로 한다. 전문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전문화를 위해서 이런 과정에 역할이 이행돼야 된다. 이런 역할 과정으로 전문화를 한다. 결국 방향과 목표가 상호 연계되는 어떤 그런 어떤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구성된 어떤 요건들, 결국 이제 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성장해서 직무 순환도 하고, 교육 훈련도 하고, 능력 개발과 관련된 경력, 목표 인재상에 대한 하여튼 패턴을 정해서 이제 경력 관리,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조직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분류되면 조직에서 경력 개발을 실행해 줍니다. 왜? 역량을 투입시켜서 필요한 목적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재를 만들 나무는 올곧게 키워야 되고, 그래야 목재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원수로 가꾸는 나무는 반듯하게 하면 모양이, 또 숲이 우거지지 숲이 아니라 그늘이 많이 우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듯하게 이렇게 자란 나무도 이 주관을 잘라내서 역가지가 풍성하게, 그래야 어떤 숲이 어떤 아파트 어떤 정원이든 단독주택의 정원이든 공공건물의 어떤 정원이든 아름답게 모양이 나타난다, 그죠? 그런 목적에 따라서 관리했던 기준이 달라진다, 그죠? 그 관점으로 그래서 역량했던 전문화라는 관점으로 역량, 기본 또 요건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효산 인력 개발은 이 홈페이지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역량 개발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